개혁은 곧 갈등이다. 네. 그리고 갈등이 계속 있으면 이건 피로감을 준다. 예. 이런 게 이제 조중동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똑같은 그 구조예요.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은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 창피하게 또 뭐 그런 걸 얘기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죠? 네. 위안부 문제잖아요. 네. 위안부가 그 어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이런 네.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역사적으로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까? 한일 간에? 아니죠. 그 당시에 그러면은 당에서 장관님한테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많았죠.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아까 네. 그런 저의 헌신 이런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대놓고 나가세요. 이렇게는 말은 못 하고요. 네. 되게 덕담을 하는 척 하면서 네. 아이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좀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장관님도 좀 쉬셔야죠. 이렇게 네. 저를 위해 하는 척.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스탠스가 이제 이 친명 비명을 나눈다고 할 때 어느 쪽입니까? 뭐 제가 나누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 뭐 친명 비명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나가라라고는 안 했죠. 물론 그냥 아까 그런 정무적 판단의 어떤 대가인 것처럼 자기 전략이 뛰어난 전략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 갈등에 벗어나면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선방을 했고 경제 이슈, 민생 이슈가 1번이어야 되는데 우리 잘하는 거 먼저 부각돼야 되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되니까 점수를 못 따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뭘로 선거 졌습니까? 부동산으로 민생으로 졌잖아요. 그걸로 졌죠. 네. 그리고 검찰은 시원하게 못하니까 윤석열이 오히려 시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떤 민생 피해를 안 주고 그래 이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장해. 아무나 못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땄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한테 했던 그 자세나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자세나 같은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개인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추미애 개인을 떠나서 이재명 개인을 떠나서 추미애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윤 갈등 때문에 민생 선방했다는 잘하고 있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 그래서 정치 이슈를 전환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틀렸다라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검찰이 과도하게 오판을 하고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이재명의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사라지면은 우리 민주당이 민생 대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점수 딸 게 많은데 이게 부각이 돼야 사람들이 덜 필요하고 우리한테 집중을 해주는데 지금은 자꾸 이재명만 보이고 이재명이 뭐 여러 가지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이것만 나날이 민주당 얼굴로 나가니까 이렇게는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개혁 저항인데 그죠? 개혁 저항을 추윤 갈등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추윤 갈등을 빼는 방법은 윤석열을 해임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를 없애버리는 거다, 지워버리는 거다, 사람들 뇌리에서 지우는 거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누가 간땡이가 커져요? 지금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찰의 간땡이가 커진 거죠. 터무니없이. 그래서 정권까지 먹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싸우지 않고 이재명 얼굴을 치우면 우리가 잘하는 민생이 돋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하나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더 강해져요.
이 검찰 정권은 그냥 정권이 아니고 네, 네. 그냥 독재 정권하고 달라요. 이거는 파시즘적인 네. 무장을 하는 정권, 파시즘적으로 무장하는 정권이에요. 파시즘은 뭐냐 하면은 네. 오로지 목표가 뭐 이념이라고 둘러대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건 그냥 뭐 있는 척, 네. 있어빌리티 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념적인 무장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권력을 위한 권력 강화, 이게 네. 파시즘이에요. 네. 권력 목적형, 권력 강화, 체제 강화예요. 그러면 이 위험성을 더 간땡이를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 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니까.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위험성은 이쪽이 이제 질이 멸렬해지는 거죠. 지지층이. 이재명도 버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을 힘을 빼버리고 기운을 빼버리고 정치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일본의 민주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듯이 우리도 이 한국 정치에 어떤 개혁 정치 또는 진보 세력 민주 정치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이 와해가 돼버려. 지지층이 철회를 하고 와해됨으로써.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파시즘 체제가 공고화되고 한쪽으로는 아무런 바리케이트가 없으니까, 그죠? 무력화됐으니까. 한쪽으로는 정치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이 두 가지 실수를 할 뻔한 거죠. 지난번에. 그 영장 체포동의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당 대표도 하셨고 오선 의원 하셨고 정치적으로는 뭐 더 이상 뭐 경력을 쌓으실 수가 없는 분이. 그래서 허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일생을 다 바쳤는데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렸다 하는 것이 되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앞으로 어떤 스탠스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아니 3일 만세 불렀는데 유관순 네가 저 일본은 대동아 공영을 부러지질 정도로 미국도 때려버릴 수 있는 나라인데 겁도 없이 무슨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불러? 네 때문에 우리 다 멋모르고 만세 불렀다고 죽었어. 너만 사라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네요. 정신 차려서요. 앞으로 정치 일정, 장관님의 일정은 어떻게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올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진이요. 네네. 여기서 하실 건가요? 네, 여기. 예.